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구 박사입니다. 지난주 연초죠. 연초 효과는 어디 가고 시장이 완전히 급락을 하는 등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장세가 연속되었는데 주 초부터 시장 녹록지 않은 흐름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미 증시의 하락 속에 국내 증시 또한 오늘 맥을 못 추르고 또 하락의 폭을 좀 키워갔었는데요. 아무래도 다가오는 일련의 대형 이벤트들이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면 이번 주 초에는 당연히 시장을 비관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조심히 대응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제가 이 2018년도 FOMC 일정에 맞춰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글을 조금 카페에 남겨놓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이 시점에 그걸 남겼냐 하는 관점은 굉장히 큰 변화가 시장에 다가올 거다라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위기를 피해가든 기회를 잡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 차라리 이거는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 지금의 양적 긴축, 이번의 양적 긴축은 과거,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금을 회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시작된 전례 없는 돈 풀기가 13년간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단기적인 시장에 부담되는 이벤트가 13일까지 아주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관망이 필요하며 지수 하락 시 매수할 섹터 주도주는 미리미리 이제부터는 선별해 놓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시장은 매번 하락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나오는 순간은 또 다른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보면 또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이 1000개, 코스피가 650개, 양시장 또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또 그런 약세장을 또 펼쳐줬고, 장 초반부터 매우 빠르게 시장이 좀 떨어지다가 밑꼬리는 살짝 달았지만 이따 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도 사실 조심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 해외 증시의 약세 흐름이 지속된 가운데 주말 사이 주요 경제 인사들이 대거 금리에 대한 발언을 많이 했죠. 미국의 이제 주요 경제 인사들이 발언한 내용 중에 그중에 올해 원래는 금리를 4차례, 4차례 인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4번도 부족하다, 8번 인상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질 않나. 연준 총재 쪽은 1, 2회 인상 이후에 바로 양적 긴축에 돌입해야 된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매우 위협적이다 라는 발언들이 물밀듯이 쏟아진다라는 관점이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장 직후 양시장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하락폭을 확대했는데 지금 이러한 시장에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선물, 원달러, 그리고 국채 금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 바로 올라가고 국채 금리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도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현물 매도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가 약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시장의 테마주만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흐름으로 전개될 확률이 매우 높은 시장이었죠.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LG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슈도 제가 볼 때는 한몫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도 지속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악재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 수급의 강도가 얼마나 크게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도 굉장히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글로벌적인 매크로 시황으로만 일단 좀 적어보고요. 지난주 수요일 언급된 양적 긴축 우려가 지속적으로 공포를 키우는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11일 날 파월 의장의 청문회 발언이 분명히 있을 거고, 12일 날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될 거예요. 이 베이지북에서는 통장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압축해서 나오는 부분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12일 날 동시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PPI라고 해서 발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 예상에서는 7% 이상으로 나올 확률이 높겠죠. 지난달보다 더 높게 나오면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련의 이벤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우려로 전 세계 증시가 실험하고 있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겠죠. 일단 연준의 긴축은 계속 진행될 부분이지만,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사실은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진 않아요. 이 금리 인상의 이 횟수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든지, 금리 인상을 0.25%를 올려야 되는데 한 번에 0.75를 올려버린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한 번씩 쇼크를 발생을 하지, 그냥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는 시장이 그때그때마다 소화를 하고 가는 성격이 강합니다. 과거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여기에 갑작스러운 양적 긴축이 이제 쇼크로 다가올 부분은 분명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매번 7% 여기까지 말이 좀 꼬였는데요. 큰 충격이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주 후반에는 충분히 이러한 이슈가 일부 소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번에 PPI가 7% 이상이 발표가 될 건데, 사실 7% 이상 매번 물가가 올라간 이후에 추가적인 물가의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가격, 그 다음에 일부 공급망의 이 회복에 대한 가격 정상화 부분이 일부는 있기 때문에 매번 7%씩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이번이 잘하면 이 인플레이션의 피크 아웃으로 시장이 선회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악재 해소가 된다면 시장은 주 후반에 반등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둡고 지친 구간이나 회복 가능한 악재들이라고 본다면 지수 투매시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LG에너지 솔루션인데, 이거는 많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LG에너지 솔루션도 수급 블랙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급을 빨아먹는 역할을 해준다면 또 이 또한 악재로도 작용을 하겠죠. 그게 1월 27일 날 상장을 합니다. 자, 그럼 모든 연결고리가 연결이 될 거예요. 이번에 주 후반에 반등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반등을 한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그 다음에 1월 27일 날 있을 FOMC 회의 일정에 맞춰서 시장은 다시금 혼란스럽게 갈 거고, FOMC 회의가 있을 때 시장은 급락을 해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 사더라도 굉장히 짧은 스윙 트레이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 흐름이다 라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경제지표 한번 보면, 아까는 나스닥 선물이 국내 증시 마감을 했을 때는 좀 4시 몇 분에는 0.55까지 또 올랐었는데, 지금 미국도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는 흐름일 거예요. 미국도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는 흐름일 것 같고, 환율은 장 중에는 1200원이었는데 조금 내려왔는데, 지금 환율은 사실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율이 사실 달러 인덱스와 연동을 시킨다면 지금은 다소 오버슈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환율도 환율이지만 시장 투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율도 환율이지만 1200원으로 넘어가면 투심이 더 악화되고, 이게 이제 확실히 1180원대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을 것 같고, 언더로 만약에 1220원 1210원
이렇게 올라가서 시장이 빠진다면 그때는 또 매수 기회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시장에 뭐 이변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크나큰 블랙스완 같은 이변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장 중에는 이 환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자꾸 나스닥 선물이 다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 중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올랐었는데 다소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국내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제 금요일날 제가 종가 매수 매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매도로 전부 다 대응을 했었는데요. 종목분들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런 거를 뭐 한 번씩 보여드리니까, 네, 옛날은 종가에 다 팔았어요. 단기로 매매한 쪽은 다 팔고, 그 이유는 제가 일단 코스닥 차트를 놓고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시황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이 음봉이 사실 갭이 있어서 이 조그만하게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내려온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는데 이러한 매물을 적어도 이 음봉의 중심까지는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회복의 강도가 약하죠. 그만큼 시장의 매수세가 약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이 위에서 출발했지만 시황상으로 밀릴 확률이 높다면 오늘 이 자리가 깨지면 무조건 이 저가는 이탈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봤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예상이 가지 않지만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좋아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다시 매물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차라리 이런 구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 밴드를 조금 더 러프하게 열어놓고, 그리고 코스닥 자체가 평균적으로 주봉 관점에서 밀리게 됐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음봉이 두 개가량 잘 나온다. 하락의 강도가 두 개가량 잘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음봉이 항상 더 강력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면 주초기 때문에 조금 더 밴드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민감주 섹터도 있고 은행, 금융 쪽, 보험 쪽 섹터가 동반되다 보니까 하락이 제한적일 거예요. 아마 내일도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하락하기 때문에 경기민감주, 그 다음에 가치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방어를 하면서 성장주가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가치주라든지 이런 경기민감주들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잡고 싶은 생각은 지금 많이 없고, 점점 이렇게 시장이 많이 밀리게 된다면 성장주 측면에서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저는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성장주에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폭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성장주의 반등을 기다리면서 경기민감주를 그냥 시장의 척도로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대응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그룹주, 네,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급락을 하죠. 카카오페이 이 대표 내정자가 자진 사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도 인간이니까, 네, 그도 인간이니까 모럴 해저드가 좀 터져서 안 그래도 그런 투심에 영향을 좀 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성장주 서비스 플랫폼이죠. 근데 이게 코로나에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그룹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바닥은 나오지 않은 걸로 좀 보여지고, 한은의 금통위를 좀 앞두고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등이 오히려 금융주 쪽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금융주가 좀 강했는데요. 일단은 우리 금융지주 CLSA 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와서 신고가를 좀 만들었는데, 우리금융지주 추후에
네, 추후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수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금리 인상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중소형 은행주를 좀 봐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금융지주 오늘 관심은 좀 가졌었고요. 이 돌파하는 구간에서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그렇게 썩 대응을 하고 싶지 않아서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고 금리가 다시 올라갔을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가 되는 거고요. 금융 섹터에서 메리츠 섹터 빼고는 최초로 금융지주에서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푸른저축은행 얘는 윤석열 관련주로 일부 엮여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약간 부담이긴 하지만 같은 은행 계열 안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이긴 하지만 따로 이렇게 가다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파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 한번 등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은행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네, 이 중소은행주 쪽을 보면 대형주보다는 폭발력이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는 사실 하나생명이라든지 이런 보험주들이 더 강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튀어 올라왔죠. 아침에 전혀 이쪽을 저는 매매를 계획을 안 하고 왔다 보니까 조금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돌파 매매만 좀 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으로 좀 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금융주 쪽은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장 전에 그리고 주말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EU 탈탄소 위에 650조 투자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부 원전 세일즈 이 내용이 시장에 공개가 되면서 안 그래도 시장이 좀 비어있는 시장에 우리기술 투자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기술 투자를 뭐 매매 관점에서 본다라기보다도 그동안 시장의 대장주가 일진파워였죠. 일진파워에서 일부 대장주가 좀 바뀌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금 대장주가 바뀌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이라 좀 관심을 갖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뭐 음봉이 나오고 뭐 지지를 보인 이후에 다시 올라가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 기술 좀 관심을 갖고 좀 보면 좋겠다 정도 생각이 되고, 자, 그 밖에 오늘도 여전히 정치 테마주 온갖 테마주들이 좀 시장에 기승을 많이 부렸었는데요. 일단 그런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아주 소수의 이 실적주들만이 시장을 조금 살려놓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치 테마주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먼저 정책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이재명 탈모 관련된 치료제 부분은 아침에 저는 사실은 보진 못했어요. 700억에서 800억 정도 드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이제 JW 신약이 한 번 더 급등을 하고 TS 트릴리온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이제는 한 차례 파동이 더 나와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로봇주는 저도 참 아지넥스텍이 시가를 못 띄우고 올라갔죠. 시가를 못 띄우고 급락을 했다가 바로 좀 올라가면서 나중에 수많은 로봇주들의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종목군데 안 가다 보니까 에브리봇은 타이밍을 놓쳐서 매매를 좀 못했고요. SP 시스템 하나 그리고 TPC 우림 TPC에서 오늘 이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몇 차례 좀 진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림 TPC 같은 경우에도 뭐 적당히 한 7% 정도 때 수익 챙기면서 조금 나왔고요. 적당히 좀 수익을 챙기면서 나왔고, TPC 전부 다 돌파로 네, 매매를 좀 들어가서 매매를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P 시스템.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너무나 할 게 없어서 네, 너무나 시장에서 할 게 없어서 조금 들어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일단 관점으로 봤을 때 CES에
이 일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삼성 M&A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으면서 올라왔다라는 점이 다소 부담은 좀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너무 확장된 가운데 변동성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대장주 몇 개만 관심을 갖고 대응하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올라가는 게 뭐 에브리봇, 지난번에 삼성을 붙여놓고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렇다면 얘가 여기서 파동을 지금 그리고 있다. 거래 대금이 점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럼 지속적으로 밀려도 이런 구간에서 계속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브리봇 하고 그 다음에 아진엑스텍 하고요. 아진엑스텍도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쭉 밀리게 되면은 다시 이런 자리에서 강한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브리봇과 아진엑스텍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면 봐봐야 되겠죠. 급락이 나온다면 그 밖에 IT 반도체 섹터, 모든 섹터가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섹터가 다 갈 수는 없고요. 올해 실적 기반으로 여전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이 기판인데요. 뭐 시장 영향에 의해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 이런 쪽도 뭐 이런 구간까지 시장 영향에 의해서 밀리게 된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대덕전자 또한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을 깨고 내려왔을 때 흐름을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강력한 대장주가 뭐 시장 영향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뭐 시장이 크게 또 밀려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이런 구간들 체크해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판 쪽에서는 해성 DS가 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는 좀 안정해놨는데 차량용 리드 프레임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한 기판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글로벌 3대 기업 중에 하나라는 설이 시장에 좀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전부 다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밴드를 잡고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간들 노려보고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밖에 경기민감주 섹터, 오늘 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관심종이 다 이런 쪽인데요. 현대건설기계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거래를 터트려 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횡보하다가 또 돌파하는 흐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주말에 말씀드렸던 효성화학, 실적 가이던스가 전혀 깨지지가 않았다라는 관점, 그리고 경기민감주 안에 화학인데 화학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이라 단기적으로 돌파 이후에 지지 구간에서 지지 확인하고 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뭐 종목군들, 뭐 게임주들이 있을 건데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에서 1, 2, 3일간 좀 이틀간 반등이 나왔는데 위메이드 맥스는 조금 짧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이 구간에서 돌파로 들어가서 일단은 매도를 좀 하고 좀 나왔는데요. 대장주기 때문에 대장주는 여러 차례 또 이 바닥 구간에서 이런 모습을 저는 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위메이드가 시간에 많이 밀린 거는 어떠한 영향이냐, 위믹스 코인이 18%대까지 급락을 하면서 신저가를 경신했다라는 흐름이 일단 주가를 조금 무겁게 하고 있지만은, 일단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 전체 시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의 바닥을 보는 것보다도 시장의 바닥이 나왔을 때 성장주의 상승에 절대로 소외되지 않는 종목군들이다 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고 어느 정도 느낌이 왔을 때, 지수적으로 의미 있는 구간까지 밀렸을 때는 구간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 기다려 볼 만한
게임 성장주의 대표 종목군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NC소프트는 아직은 추가 매수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일단 5일선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시점을 기다려서 바닥을 다지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고 돌파를 해서 신고가를 만드는지 봐야 되고,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트레이딩 영역에서 밥을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자, DBI텍 일단은 신고가 영역이죠. 바로 뚫고 가는 게 좋은데 시황상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얘가 이렇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매수 관점이죠. 왜? 이번 주 13일 14일 TSMC의 실적 발표에서 절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그에 따르면은 이런 종목군들 파운드리 종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9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하나 있는데, 두 개네요. 두 개인데 에디슨 EV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재료적으로는 사실 조금 알고 있었던 종목인데 저는 상한가까지 매매를 다 하지는 못했고요. 매매는 하지는 못했고 이런 정도의 매매를 했었죠. 몇 차례 매매는 했었는데 전부 다 돌파로 좀 들어가서 짧게 매매는 하고 나왔습니다. 다 좋은데 상한가 들어갔다가 시간에 무슨 또 결렬 소식이 난다든지 혹은 시간에 유상증자를 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등등 때문에 좀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종목이 또 내일 시장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이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난다면 단기적으로도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서 내일도 조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좀 봐볼 생각입니다. 왜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간 자리가 시가가 회복하기 직전이죠. 이 자리인데 왜 이 자리에 들어갔을까? 왜 26,000원에 매수를 하고 들어갔을까? 왜 26,000원일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은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항상 아일랜드 갭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의미 있는 이 저항대가 있죠. 이 저항대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적어도 이런 구간들을 회복하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주식을 바라보는 것도 단기적인 매물 소화라든지 매물 돌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 잦은 매매보다는 정확한 매매를 보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시장이 시황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소돼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